안녕하세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올레비엔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은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앱 아닙니다. 이프렌드는 핸드폰만 있으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공간에서 아바타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다양한 테마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테마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만남들이 이프렌드 안에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여행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어, 인도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포스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중입니다. 인도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여행했던, 횟수로 4년 정도를 여행했던 나라고, 어, 가장 오래 있었지만, 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가진 나라가 인도입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은 인도를 꼭 여행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주입니다. 이거는 인도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인도 여행이 인생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에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무서운 소문도 많고, 무섭고 더럽고 신비한 나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 사실이 맞는지, 인도에서 오래 지냈으나 인도를 잘 알지는 못하는 올레비엔과 함께 인도 여행 이야기 해보시죠. 그러면은 인도는 과연 어떤 여행지인가? 우리가 인도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지로서의 인도는 어느 곳이, 어떤 곳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한 아날로그의 성지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 여행을 올 때는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지 말고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인도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제 의미는 인도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도의 모든 생활과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인도 여행을 해야 인도의 본 모습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인도의 길거리에 있는 광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게스트하우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광고는 보시면 선거철이었나 보네요. 이 오른쪽에 사람 얼굴 같은 포스터는 프린트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시로 광고하는 이런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호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은 뭐 플랜카드나 우리는 프린트를 해야지 더 정교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인도는 아직도 수작업이 많이 남아 있어서 페인트랑 그다음에 이런 작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페인트로 직접 그려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정말 아날로그 방식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저렴해서일 수도 있고 인도에 많이 남아 있는 수공업에 대한 수공업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게는 인도의 라시라고 하는 그릭 요거트하고 우리가 보통 먹는 요거트의 중간 정도 점도가 되는 요거트입니다. 인도에서 맛있는 음식 중에 맛있는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토기가 바로 라시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이 사이즈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이나 기성품의 사이즈랑 맞지 않아서 다른 종이컵이라든지 그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는데 이 라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밥 공기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 이게 그 기성품 종이컵이나 이런 플라스틱 컵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관광객들이 이런 토기로 먹는 경험을 자기 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즐거운 경험으로 생각해서 이런 가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라시를 먹을 때는 토기로 제공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일회용이라서 한 번 쓰고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유약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깨면 흙이 됩니다. 그런 아날로그 세상에 인도는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웬만한 물건을 고쳐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사진은 그냥 구두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발, 뜯어진 뭐 슬리퍼나 뭐 신발을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어, 신발은 우리도 고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인도는 기본에는 자동차 부품도 깎아서 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약간 오바라고 생각해도 뭐 수레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의 간단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지 못하면 수공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은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겐지스강, 그다음에 화장터가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곳은 어, 그 노젓는 배가 아직도 다닙니다. 그리고 이 배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배를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하면 비용도 더 비싸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는 모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노젓는 배를 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몇 달에 걸려서 수작업으로 배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즐기는 축제, 인크레더블한 축제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디왈리와 홀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왈리는 빛의 축제라고 10월에 하는 축제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우기에 있었던 좀 지저분한 병균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불로 정화시키는 그런 축제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똑같이 어둠은 악을 상징하고 빛은 지혜를 상징하는 빛의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바로 디왈리입니다. 디왈리 때는 이렇게 어 지금 사진은 바라나시의 사진인데 강가에 있는 계단에 등을 설치하고 이게 다 등불이에요. 그냥 기름을 부어 가지고 심지를 꽂아 놓은 등불입니다. 건물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 전기 램프 우리가 쓰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램프인 경우도 있는데 이 계단 아래쪽에 이 아래쪽을 장식한 것들은 거의 다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다라라든지 종교적인 상징도 불로 모양을 내서 만듭니다. 음, 그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름을 부어가지고 조그만 아까 그 토기에다가 기름 붓고 심지를 이렇게 꽂아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불을 일일이 붙이는 것이 디왈리 축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홀리라고 하는 3월에 새해를 맞는 축제가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력을 쓰기 때문에 디왈리와 홀리가 우리나라 음력처럼 약간 날짜가 양력에 비해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홀리는 3월에 하는 축제인데 이때가 새해를 맞는 축제입니다. 어,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홀리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홀리의 또 다른 이름이 홀리카입니다. 저는 그 홀리카가 이 홀리에서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 홀리 축제의 홀리카 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홀리카는 마녀입니다. 그 홀리 전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볏짚 인형을 태우듯이 어 인형을 태웁니다. 그 태우는 인형이 바로 홀리카인데요. 이 홀리카는 사실 불에 타지 않는 마녀였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마녀인데 불에 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홀리카의 동생은 죽지 않는 축복을 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신을 섬기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신을 섬긴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신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어 누나인 홀리카한테 부탁을 해서 "내 아들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녀 홀리카가 그 동생의 아들을 끌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홀리카는 사실 혼자 불 속에 들어갔을 때만 불에 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들어가니까 홀리카는 그 축복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불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마녀, 홀리카를 욕하면서 우리나라 달집 태우기 하는 것처럼 새해 전날에 어, 인형을 태우는 것이 마녀 홀리카의 인형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따서 홀리라고도 하고 홀리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홀리카라고 하는 거는 잘 못 들어봤고, 이거는 제가 백과사전에서 찾은 거고, 실제는 홀리라고 대부분 합니다. 홀리는 이렇게 물총 싸움을 하는, 색색의 물총 싸움을 하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는 물이 귀한 건조기후 지역도 있기 때문에 물 타지 않고 파우더만 뿌리는 곳도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강이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총 싸움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잠깐 영상을 보고 가실게요. 일단 디왈리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디왈리 제가 디왈리 영상을 보다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멈췄습니다. 디왈리는 강가에 등불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폭죽을 사가지고 형편에 맞는 폭죽을 사서 터뜨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밤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새벽 2시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진짜 천지가 울리고 지축이 울린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진짜 사방에서 한 새벽 2시까지는 계속 폭죽이 울립니다. 어, 그 폭죽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서 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좀 유명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폭죽이 없으면 풍등을 날리기도 하고 뭐 작은 종류의 뭐 폭죽도 개인들이 사서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좀 더 보실게요. 이번에는 홀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리는 제가 아까 그 색색의 물총을 쏘는 축제라고 했는데 사실 홀리는 지나가는 순간에 어, 그게 어르신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한테 물총을 쏩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음악도 크게 틀고 나와서 춤도 추고 그리고 원하는 커스튬도 하고 나오는 어, 아마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축제가 이제 노는 날이니까 즐겁게 노는 날이니까 손꼽아서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찍었는데 저도 지금 물총을 엄청 맞으면서 쏜데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도 상상하면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프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렇게 인도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축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왈리나 홀리, 10월이나 3월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면 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들의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는 되게 신들이 많은 나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이 수만이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신이 인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돌보는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도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 PPT를. 이거는 인도의 링가라고도 하고 링가라고 하는 인도의 성기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어 인도 어디나 볼 수 있고 힌두교 성지라든지 힌두교와 관련된 곳에서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 우유를 붓고 매일 아침 꽃을 바치고 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에도 특별한 날이어서 이렇게 꽃장식을 했는데요. 이 꽃장식을 한 이 주황색 꽃은 바로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지? 길가에 심는 꽃으로 많이 심는 가드닝하는 꽃인데요. 가드닝이 맞나? 하는 꽃인데, 저는 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으로 꽃을 많이 바치는 나라들은 메리골드를 심길래 '왜 메리골드를 심지? 이 꽃이 특별한가? 어디가 특별한 거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메리골드는 봄부터 겨울까지 날씨만 잘 맞으면 1년 내내 매일매일 꽃을 많이 피우는 나무입니다. 꽃이 굉장히 아름답진 않고 색깔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어 그렇게 특별한 꽃은 아닌데 매일같이 꽃을 많이 피니까 신들에게 꽃을 바치는 것을 하루도 멈출 수가 없어서 선택한 나무가 아마 메리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바라나시의 푸자라고 하는 신들께 기도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푸자는 인도의 힌두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매일 밤 열리는 의식인데요. 이 푸자를 행하는 청년들은 베나레스 힌두 대학의 어 좋은 계급의 학생들이고, 이 뿌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나시를 찾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가, 국가가 가난하진 않지만 개인이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인도 사람이 친구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들은 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들이 그 기도를 쪼끔이라도 들어준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또 인도가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나라여서 사실은 어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마음이 상해서 "아니 너네 나라 신들은 왜 보고만 있느냐?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세상을 만든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누군가 만든 이 강력한 존재, 이런 놀라운 존재에 대한 그냥 경이로움을 표하는 것이 신들에 대한 기도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신의 하루의 평안, 내가 옳은 결정을 하기를,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들이 우리 운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내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잘 보내고 내가 하는 결정이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잘하는 결정이 있기를, 이 정도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인도 여행 초반에 인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본 인도 사람이 더 선문답처럼 대답을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관찰한 인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에게 "오늘 누가 합격하게 해 주세요. 승진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뭐 "연봉을 더 올려 주세요." 이렇게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또 무사 안일하기를, 어
그러니까 뭐를 달라고 기도한다기보다는 강력한 존재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인도 사람들의 신을 대하는 자세가 100%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랑 가슴만 복잡해지는 상태이긴 합니다. 인도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느낀 인도는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난 이유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 숨이 차서 약간씩 이렇게 좀씩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 천천히 여유를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왕족이 살던 그런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도는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늦게 된 나라고, 도시 국가들이 여러 개가 도시 국가의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던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작은 규모의 아름다운 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성에서 완전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다가 현실로 딱 나오면 넘어가. 인도는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추정하는 인구는 거의 16억 정도 되고요. 중국의 인구를 이미 추월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어느 도시를 가나 인구가 적은 곳이 없고 붐비지 않는 곳이 없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사이클릭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인도 여행을 처음 하게 되면 사이클릭샤, 뭐 베트남 일부에도 있고요. 이렇게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릭샤를 타게 되는데요. 이 사이클릭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체구가 작고 연세가 많으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체구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힘겹게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고, 날씨가 매우 더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릭시아를 탈 수도 없고 안 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타면 마음이 불편하고 안 타면 이분들이 수입이 없고 또 되게 호객행위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타서 팁을 만약에 과하게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맘 먹고 이분들한테 보통은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 정도 비용을 내게 되는데 10만 원, 100달러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너무 쉽게 한 번에 100달러를 받으신 이런 분은 그 다음날 일하러 갈 때 원래 자기가 받던 돈 1,000원, 2,000원을 받으면 그 길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는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과하게 팁을 줘도 안 되고 안 타도 안 되고, 그리고 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색하게 정가만 줘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이클릭샤입니다. 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사이클릭샤를 많이 타서 이런 고통 속에서 항상 헤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사이클릭샤 뒤에 탄 것 같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어떤 여행자분의 이야기 때문에 저는 더 괴로워졌었는데요. 앞 사진을 잠깐 보면 사이클릭샤를 타신 분들은 대부분 신발이 너무 허름하거나 아니면 신발이 안 신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이클릭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릭샤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신발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보통 사이클릭샤를 한번 탔을 때 뭐 10원에서 50원 사이를 비용을 내게 되는데, 신발을 한 켤레 사주면 100원에서 200원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신발을 사 주려고 하면 이분은 돈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돈을 주면 이분은 그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요금의 더블이나 거의 3배 막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줄 수도 없고 안 사줄 수도 없고, 한 것이 이 사이클릭 샤의 딜레마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부처님이 성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고 부처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음, 제가 오늘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 템포가 되게 느려가지고 듣는 분들이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답답하시다면 1.25배속이나 1.5배속, 저는 만약에 제 거를 모니터링 한다면 2배속으로 듣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도가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면, 인도는 사실 여행자도 시험에 들게 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인도입니다. 어, 나는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맞다고 확신하시나요? 보통 내가 사는 환경에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보통은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역사를 배우면서 친일파를 딱 보면서 나는 절대 친일파가 될 리가 없고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구나. 아니면은 살다 보면은 친일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나중에 어른이 되시면서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어, 내가 내가 나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인도는 모든 순간에 순발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흥정을 해야 됐거나,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말 거는 사람도 많고, 진짜 매 순간이 시험입니다. 어, 이럴 때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내가 그렇게 화가 많았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씩씩한 사람이었나? 생각보다 순발력이 되게 좋은데? 나는 순발력이 안 좋으니까 좀 천천히 템포를 늦춰야겠다.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곳이 인도입니다. 특히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이라면은 자기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에 더 좋은 곳이 인도입니다. 진짜 어쩌면 약간 숨기고 싶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되게 자랑스러울지도 모르는 진짜 나와 대면하실 용기가 있다면 인도에 한번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제가 로컬 버스를 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져왔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행자들이 잘 타지 않는, 에어컨도 없고 인도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타는 로컬 버스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로컬 버스의 버스비가 한 1,500원 정도, 인도 돈으로 하면은 한 6, 70 루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돈으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무임승차로 타신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장이 돈을 받으러 다니다가 무임승차 하신 분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큰 소리로 사람을 되게 무한하게 소리를 계속 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어, 내리라고 하고 버스를 세우고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사람을 무안을 주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는 저 버스 돈 받으러 다니시는 차장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렇게 차장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10원, 20원, 그러니까 76피를 모아야 되는데 10원씩, 20원씩 잔돈을 모아서 내줍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특이했던 게 어, 거기에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임승차한 사람 말고는 그 정도는 다 내줄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내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가 되는 형편 안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차장이 한 번 소리 지르면 누가 10원 내고 또 한 번 더 지르면 누가 15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원이 다 모아질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임승차 하신 분은 어, 그동안 괴로운 만큼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 돈을 내준 사람들도 아무도 훈계하거나 아니면 동정하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뭔가 눈빛을 주거나 아무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잠깐 소리 지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버스비를 받으러 다니시는 이 차장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내고 맘 편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만약에 진짜 내리게 할 의도가 있었으면은 출발하기 전에 알았으니까 버스를 세우고 내리라고 해서 쫓아내면 그만인데 그거를 소리를 질러가면서 더운데 사람들한테 10원 받고 20원 모자라 20원 누가 낼 거야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생색내지 않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훈계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놀랐습니다. 남의 삶을 동정하지도 않고 재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칭찬하지도 않는 그런 기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 동정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동정하는 마음으로 남의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고, 어, 남의 삶을 하는 것도 어쩌면, 미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각각의 삶은 그 삶에 힘들고 부자고 가난하고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고유의 삶으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멋있는 말들을 너무 많이 써오고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제 경험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툭툭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인도는 이런 점 때문에 가치의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어디나 있는 막 수많은 사람들과 뭐 소음과 그리고 다양한 무슨 탈 것들과 막 이런 카오스가 '아 여기가 진짜 카오스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인데 이 인도는 카오스로부터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저는 캘커타, 콜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나 그리고 아트 계열, 그다음에 미술 계열을 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 된다고 하는 도시가 바로 캘커타고요. 캘커타는 또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류시아 작가의 하늘옷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읽었었고, 그리고 저는 루시아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루시아 작가가 되게 오랫동안 인도를 오가면서 루시아 작가를 만났던 사람이 해준 얘기를 듣고, 마침 게스트하우스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읽기로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현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책도 되게 낡고, 그리고 인도에서 먹었던 뿌리와 커리, 이 뿌리는 짜파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면 먼저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메모도 남겨두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밑줄도 있고 해서
먼저 여행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책을 좀 읽었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숨이 차네요. 어, 이 내용은 이 하늘옷으로 떠나는 여행의 여행자들을 위한 서시라고 하는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서문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문에 이르기 위해 그대는 수많은 열리지 않는 문들을 두드려야 하리.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 모든 이정표에 길을 물어야 하리. 길은 또 다른 길을 가리키고 세상의 나무 밑에 그대의 여인숙이 되리라. 별들이 구멍 뚫린 담요 속으로 그대를 들여다보리라. 그대는 잠들고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꿈을 꾸리리라. 어, 그 여행자들이 노숙도 하고 뭐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그런 묘사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잠들었을 때 모국어로 꿈을 꾸지 않고 영어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꿈을 꿀 때도 영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실력만큼만 발휘됩니다. 꿈에서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루시아 시인의 또 다른 이야기들도 가져왔습니다. 어, 이 루시아 시인이 한국에 통화를 하기 위해서 되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인도 사람이 사람은 시도하고 시도하고 끝없이 시도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도 누군가와 말 몇 마디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 이제 루시아 작가가 되게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어, 여행을 가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려서 여기 도착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에게도 영감을 주는 것이 인도입니다. 사실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때문인데요. 이 루시아 작가가 이 책의 마지막에 캘커타 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을 우리는 옷깃이 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그 부딪힌 사람과 자신이 전생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이 전생에 자기의 부인이었고 그 인파 중에서 잠깐 부딪히는 동안에 전생의 삶을 다 봤다고 그 하늘호수 이 여행 책에 써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 소음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치는 공간에서 갑자기 세상 속에서 내가 분리돼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드는 곳이 인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를 그 혼돈 속에서 차단해 가지고 어 오롯이 혼자 두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감을 주는 나라가 인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의 한계, 그다음에 사고의 한계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인도에 대한 변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가장 쉽게 하는 게 "여자 혼자 가면 안 된다.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강가는 천국이다." 이런 오명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 겁니다.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 활동하는 사람의 비율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그것 때문에 거리에 나서면 거의 남자가 70~80%를 차지하는 남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작은 도시라든지 외진 도시, 그다음에 지역 사회, 폐쇄적인 사회에서 강력 사건들이 있는 것이 해외 토픽으로 소개되면서 생긴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낮은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력 사건과 결합돼서 소개되면서 이런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인도 내부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게 맞고, 강력 사건, 강간 사건이 있는 것이 맞고, 이런 판결이 부당한 결과가 나을 때가 있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오해인지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제가 아까 과거에서 살고 있는 나라 같다고 했잖아요. 아직 지역사회와 대가족이 무너지지 않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교회 오빠랑 결국은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실하고 착한 입증된 교회 오빠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힘 때문이잖아요. 이건 바로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한 번 사고 치면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나라. 그리고 그 인도의 힌두교의 전통 때문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식당이더라도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 뭐 먹을 걸 나눠줘라, 뭐 이런 문구를 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동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도는 식당에서 제가 나온 생쥐를 찍은 건데요. 어, 식당 주인한테 너네 식당에 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머 손님 죄송해요. 쥐가 어디서 뭐 이렇게 변명을 하기 바쁜데 인도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쥐네 귀엽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인도 사람들 설사 이 쥐가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어, 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 원숭이 문제인데 이 원숭이가 집단도 굉장히 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기물 파손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동물을 해코지하지 않으려는 그 종교적인 이유 그런 전통 때문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도 해코지하기 싫은 그리고 이런 하찮은 미물인 쥐도 죽이려 하지 않는 인도 사람들이 강력 사건을 많이 벌일까요? 거기다 인도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서 화를 내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말하면 원한이 깊어서 어, 살인 사건이 날지언정 폭력 사건이나 언쟁을 높이는 일은 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파트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아까 보여드린 라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도의 전통 요거트 라시인데요. 어, 제가 지냈던 바라나시에 라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시 가게가 관광객들한테 인기도 좋고, 장소도 예뻐가지고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었는데, 이 라시 가게의 주인들이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사고를 쳤습니다. 쳐서 문제가 생기자 잘 되는 라식 가게를 문을 닫고 어,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도망을 쳐서 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인도는 아직까지는 그 동네에 사는 한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전 국민이 연애 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를 했다. 소문이 나면 일단 그 커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 만약에 자기 딸과 불미스러운 연문을 뿌렸다 하면은 길거리에서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 사람들은 연애에 되게 미숙하고 표현에도 미숙하고 이 미숙함을 외국인 여자들은 어, 쉽게 데이트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서 외국인 여자들한테 직설적으로 풀다 보니 어, 오해를 낳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거절만 똑바로 싫다고 하면 어, 거의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인도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만난 전생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인도에서 이제 제가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저한테 이렇게 추궁거리고 되게 어떻게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제 옆에서 막 되게 얼쩡거리고 하다가 열심히 보다 보니까 제 손바닥에 있는 점이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는 것을 화살표 부분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정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2개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3개의 점이 딱 있어가지고 저희도 신기해서 사진을 딱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 제가 이 여행을 갔다 와서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여기 점이 있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하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딱 손을 친구한테 딱 내밀었는데 평생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점이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아예 있었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진을 보고 찾았어야만 했었던 신기한 그래서 제가 이게 전생에 잃어버린 저의 팔 다른 한쪽을 인도에서 만났다고 하는 전생 이야기로 어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 막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아침만 같이 먹자."고 어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만났는데 이동하는 버스에서 만났는데 이제 아침만 같이 먹자고 이렇게 되게 사정을 해서 버스에 내려 가지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내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시켜 놓고 저 앉아서 먹고 있는데 똑같은 밥 메뉴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은 제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고 제 테이블 한 칸 건너에서 제 앞에서 등 돌리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자고 사정을 해 놓고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정해서 먹은 밥이 이렇게 제 앞칸에서 등대고 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지역 말고도 저는 그 이후에도 같이 밥 먹자고 해 가지고 나갔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델리나 대도시의 경우는 다릅니다.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 지역은 그렇습니다. 어 인도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을 최종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이나 인도가 강간의 천국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가 대박이 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인도가 무섭다고 영상을 찍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 영상들도 보면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다 이해되실 만큼 약간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일단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였으니까 그렇고 인도에 가보지 않았거나 인도를 잘 모르는 사람의 걱정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인도 사회, 한인 사회는 심심합니다. 인도가 즐길 거리가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어, 인도에서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어, 소문이 되게 빠르게 나는데요. 인도에도 사소한 사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에도 사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약물을 타서 금품을 훔치는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인도에만 특이하게 있는 사고인데요. 대부분 금품을 훔치면 다른 나라는 강도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만 유독 약을 탑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그 인도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으려고 약을 타는 건데 이 약을 타는 비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사망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잠에 들었다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모든 결정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문이 굉장히 빨라서 가장 최근의 사고는 사실은 이런 사고가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고는 오토바이 사고나 음주 사고 그리고
어 실종인 줄 알았는데 연락 두절돼 가지고 한국에 그때 크게 보도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이나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다는 점, 다른 나라의 사고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은 다른 나라 여행하는 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과는 친구나 어, 금전 거래나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애증의 나라인 인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인도는 어떤 사람이든 한 번은 꼭 가봤으면 하는 우리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나라이고, 내가 가진 직업의 영감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서 인도 여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도 여행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걱정이 있으셨다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인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약간 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올레비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